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예, 다시 돌아온 장문정입니다. 지난번 1강 관점 전환의 기술 복습 많이 하셨죠? 역시 내년 늦봄쯤에 출간될 장문정의 언어 포장 기술이라는 책에 수록된 내용인데요.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물 교습 기술. 네, 실물 교습 기술. 무슨 말인가? 예, 이겁니다. 영어로는 Object Lesson Skill이라고 하는데요. 실물 교습 기술이란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실물 교습. 뭔가를 딱 놓고 이걸 놓고서 비유, 뭐 예시를 든다. 뭐 이런 느낌이죠. 때는 바야흐로 1986년 미국 드라마 맥가이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아주 유행했던 그 미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드라마가 방영되자마자 아주 열광을 했습니다. 왜? 그 주인공은요. 아무런 무기나 아무런 걸 갖고 있지 않아도 주변의 사물과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그 위기를 탈출하거든요. 그 순발력, 그 위기, 그 상황 대처력. 이거에 사람들이 감탄을 한 거죠. 당시 주어진 무기만 가지고 막 총질해대던 람보 코만도하고는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이걸 우리 영업 현장에도 이용해 보자는 거죠. 개념은 이렇습니다. 상담 현장 주변에 있는 사물, 상황 이런 것들을 적절히 매개체로 이용을 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 이게 실물 교습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보다 실물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서 얼룩말을 한 번도 안 본 아이한테 얼룩말을 설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말보다는요. 100마디 말보다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서 직접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태워주고 체험하는 것. 그거 이상이 없죠. 그래서 북패드가 이것만한 게 없다는 거죠. 살아 숨쉬는 얼룩말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물 교습이라는 거죠. 실물 교습의 장점은요. 고객의 이해를 아주 쉽게 돕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창의력이 어떻고 종합 사고력이 어떻고 어려운 말 늘어놓지 맙시다.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고 원론적인 얘기는요. 고객들의 귀가 탁 쳐요. 탁 닫게 돼요. 내 말이 어려우면 고객은 귀를 닫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우면 고객도 어려운 겁니다. 내가 쉬워야 고객도 쉬운 겁니다. 하얀 종이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하얀 종이가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무한한 가능성이 보입니다. 우리 아이는요. 이렇게 하얀 도화지입니다. 하얀 도화지의 장점은 무엇이든지 그려나갈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담고 있죠. 뭐든지 그릴 수 있잖아요. 한 번 그림이 잘못 그려지면 여기다 새로운 그림을 입힌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0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는 그거 이상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을 여기다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북패드가 여기 있습니다. 한 달 4만 원으로 그 잠재력을 키워주십시오. 실물 교습이죠. 뭔가 이게 예를 드는 거죠. 우리 작년에 기억하시죠? 그 사과 씨앗에 대한 얘기 얼마나 하다고요? 연필씨만 하다고요. 사과나무는 사람 수명하고 비슷합니다. 한 85년 삽니다. 해마다 이 씨앗 하나가 20상자의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85 곱하기 20 하면 1700상자 이 정도 되나요? 이 스튜디오 꽉 채우고도 남죠. 이 씨앗 하나의 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실물 교습이잖아요. 그죠? 뭘 이렇게 놓고서 그거 이제 비유로 사용하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또 우리 선생님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 이런 고민이 있네요. 우리 북클럽 학습지를 이제 종류대로 다 시켜야 됩니다. 수학도 해야 되고 한글도 해야 되고 한자도. 근데 어머님들은 어때요? 하나만 할래요.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종합적인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어려운 얘기? 예를 들자는 거예요. 쉬운 실물 교습. 그 실물 교습이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없는 사물이라도 떠올리게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마트에서 장 보시죠. 100원 딱 100원 띡 넣고 카트기 뽑습니다. 근데 꼭 보면 카트기 바퀴 4개 중에 바퀴 하나가 이게 망가진 게 있어요. 안 돌아가거나. 그러면 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일로 갑니다. 30분 쇼핑할 때도 무지하게 짜증나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도요. 전 과목 중에 딱 과목 하나가 발목 딱 잡으면 우리 앞으로 초, 중, 고, 대학 아이의 긴 학창시절 전체 아이를 얼마나 성가시고 짜증나게 하는 거 아시죠? 한 과목이라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아이 한글만 잘해도 되겠어요? 수학도 잘하고 이거 딱 종합적으로 잘해야지. 실물 교습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쓰는 설득의 기술인 겁니다. 또 실물 교습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실물 교습은
고객의 삶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제 삶 속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희화화, 도식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줘야 되는 거죠. 예, 패드 이거 딱 주면 그들의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부하는 건 중요한 문제죠. 야, 아무개야, 지금부터 몇 시니까 몇 시까지 딱 공부하는 거야. 이거 아니죠. 예. 마치 시대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저 여름입니다. 캠핑 갈 때 들고 가는 거죠. 차 안에서 가지고 노는 거죠. 시댁 갈 때 막 애가 뭐 공부할지 모르니까 책 막 여러 권 막 넣잖아요. 가방에. 아니요. 요거 하나 딱 넣고 가는 거죠. 예. 아니 뭐 밤에 텐트에서 아니면 어디 공원 나가서 아이가 어디 학원 갈 때 버스 안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면, 요 얇은 요거 하나면 아이가 모든 거를 그냥 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줘야 실물 교습이 더욱더 빛이 난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고민. 너무 일찍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죠? 아이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딱 눈을 떠서 처음 누굴 봅니까? 의사 선생님을 보죠. 아이가 의사한테 받는 생애 첫 선물은 날카로운 주사 바늘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12살에서 13살까지 많게는 35번이나 많은 백신, 예방 접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라도요,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몸에다 그 날카로운 주사바늘 꼽는 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만 왜 놔두십니까? 그 백신이 앞으로 아이에게 더 유익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대세는 이미 정해졌고 이제 넘어오고 있잖아요. 책에서 미디어로. 그러니까 이거로 아이들을 미리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사바늘이라면 그거에 대한 실물 교습을 쓰는 거죠. 책은요, 아직은 종이책으로 읽혀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들으시죠? 그럴 때, 야, 이거 종이책이 좋다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어필을 하지? 고민 많이 되십니다. 예. 한번 실물 교습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대답해 보세요. 책은 단순히 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우리 아이 머릿속에 단단히 각인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면 책에서 본 것들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1시간 책을 보고 딱 덮었는데 나중에 떠올려 보니까 한 장밖에 기억 안 난다. 그럼 우리 아이는 한 장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평생을 보아왔지만 여전히 기억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평생을 보아왔지만 이 앞면에 있는 이 인물 누굽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500원짜리 동전 평생을 보아왔지만 이 500원짜리 동전 앞에 있는 뭐가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새입니다. 이 무슨 새입니까? 네. 두루미입니다. 두루미과에 속하는 학입니다. 모르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늘 본다고 익숙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보고 각인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많지만 우리 선생님들 그런 경우 없어요? 책을 이제 읽었어요. 딱 덮었어요. 나중에 다시 폈어요. 다시 막 읽어요. 읽다 보니까 너 읽은 데구나 여기에.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본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지만 얘는 다르죠. 우리 드라마 끝날 때요. 1분 예고편 나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안 까먹습니다. 미디어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 더 제대로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건 바로 패드가 할 수 있는 힘과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면 실물 교습을 쓰는 거죠. 좋은 방법이죠. 자, 또 책이 다가 아니다. 예, 이 패드를 써야 된다. 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막의 예를 든다면 사막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보통 우리 사막하면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다른 종류의 사막이 있습니다. 비가 와요. 비는 많이 오는데 너무 빨리 증발해버려서 사막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비처럼 머릿속에 막 넣습니다. 주입시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증발해서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패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머릿속을 꽉 잡아주고 각인시켜주니까. 네, 실물 교습인 거죠. 아유, 좋아요. 예. 역시 또 혼자 신난 건가요, 지금? 예, 예. 네, 잘 듣고 계시죠? 요즘 또 우리가 이 패드가 대세라는 건요. 요즘 학부모들은 전부 정보 불안증에 걸려 있습니다. 어머님들끼리 이게 공유하는 것들, 뭐 카톡이든 뭐 사이트든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공유가 안 되면 나만 정말 뒤처지는 것 같고, 정보의 바다에 빠져 있는데도 아이러니하게 지식에는 더 굶주려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스모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된 정보 말이죠. 홍수가 나면 물은 오염됩니다. 정보가 지금 홍수처럼 넘쳐나니까 정말 가치 있는 정보, 진실한 정보, 제대로 된 정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아이가 뭐 하나 물어보면 이런 데만 검색해서 그게 옳은 정보인지 아닌 정보인지도 모르고 또 영상 하나 보여주려면 그 불필요한 광고까지 다 애한테 다 보게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정말 양질의 깨끗하고 정말 올바른 교육 전문가들이 검증한 거 그걸 만든 걸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걸 하셔야죠. 자, 이런 거죠. 자, 또 어떻게 왜 책이 아니라 이제는 이걸 해야 됩니까? 트렌드라는 게 있죠. 옷도 안 입게 되는 건 한철 유행 지나면 못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책도 트렌드라는 게 있죠. 지금 뭐 참새 이야기 책에 실을 수 없듯이 그 책은 트렌드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버리고 새로 사야 되겠지만 얘는 매일 새롭습니다. 매달 새롭고 매주 새롭고 매일매일 새로우니 아이가 지루할 틈이 있습니까? 펼치면 늘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는데 자, 어머님 이제는 이걸 이용하십시오. 자, 이런 건도 다 뭐예요? 실물 교습인 거죠. 또 하나는요. 파리는 강한 식초로 잡혀요? 아니면 달콤한 꿀로 잡혀요? 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학습 태도 공부 안 해? 들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 엄마랑 재밌게 또 우리 노래 한번 해볼까? 하면서 부드럽게 우애하는 거. 그게 정말 한 수 더 높은 진정한 고수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어때요? 다 실물 교습을 쓰고 있는 거죠?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땡! 절대 마라톤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그 마라톤 세계 신기록은 2014년 9월 28일 독일 베를린 마라톤 올림픽입니다. 42km를요. 데니스 키메토라는 사람이 2시간 2분 57초에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그 정도면요. 100m를 17초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속도입니다. 예. 성인 남자도 100m 17초 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달렸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긴 인생을 전력 질주 가능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인생은 결코 마라톤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전력 질주죠. 하루 결석하면 바로 뒤처집니다. 아이들만 미친 듯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방학이라고 쉬어요? 더 어디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아이들은 정말 전력 질주를 하는 시기잖아요. 이 북패드가 당신의 아이에게 강력한 엔진을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실물 교습을 쓴 거죠. 네, 좋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장문정의 언어 포장 기술 실물 교습 편. 앞으로도 이렇게 실물 교습, 주변의 상황, 환경 잘 이용하셔서 더 성공적인 영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